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5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듣고 계시죠?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강의 때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5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요. 우리 심판에서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당사자계냐 결정계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심판의 어떤 적법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판단할 때 만약에 부적법한 내용이 있으면 심결각화됩니다. 그 중에 부적법 심결각화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리입니다. 일사부재리 좀 법률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한번 처리한 거는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아니 붙자 써가지고 다시 심리를 하지 않는다. 한번 처리가 된 거는 다시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이제 여배우 이름이 까먹었는데 되게 이쁜 배우죠. 유명하고. 그래서 이 배우가 나온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 영화로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이게 아마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더블 제퍼디 또는 더블 크라임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블 크라임이라고 해서 99년도에 영화가 상영됐었나 봐요. 근데 요거 이제 워낙 오래된 거라 요 내용을 뭐 검색을 하면 아주 뭐 8분에서 10분짜리 요약된 아주 좋은 뭐 유튜브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게 일사부재리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이 배우가 토미리 존스, 애슐리 주드였네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었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토미리 존스가 경찰이고요. 자, 애슐리 주드는 이제 괜찮은 남편과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남편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죽였다는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다른 자기가 이제 죽은 척을 해가지고 이제 요트에서 이제 마치 시체는 없어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여기 정황상 여자가 요거를 어떤 남편을 살해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재판이 났고 그다음에 확정이 돼서 이제 형을 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살다가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이제 가석방 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자기가 친한 딸에게 맡겼는데 이상하게, 딸이 아니고 이제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아빠 얘기가 막 나오고, 이상하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아빠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의심을 품고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이상하니까 가석방을 억지로라도 해서 나가서 아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좀 알아봐라. 딱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실제 남편은 살아 있었고, 보니까 남편은 또 그 친구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친구도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더 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 그때 이제 경찰로 도와주는 게 이제 토미리 존스 배우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뭐 남편한테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맨 마지막 결론은 이 여자가 이제 우리 애슐리 주드가 남편을 결국에 마지막에는 뭐 위험 상황을 넘어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벌을 받을까요? 실제 처음에 처벌을 한번 받았고, 그렇죠? 살인죄로. 근데 두 번째 실제로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우리 다시 더블 크라임, 중복되는 죄를 인정을 하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한 번 확정된 똑같은 사안이죠. 당사자 어떤 죽인 사람도 똑같고 남편이고 살인죄고, 그런데 한 번 처리가 돼서 형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일사부재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처리한 거는 다시 하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소송 경제라고 하거든요. 심판 경제,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심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론적인 걸 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뭐 실제 일사부재리는 그냥 결국 단순한 거지만 내용을 보면서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크라임, 더블 제퍼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사부재리는 주로 이제 당사자계 심판에 서는데,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도 주로 적용이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사부재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1차 시험에 지문으로.
뭐 특허법 쪽 판례가 좀 있어서 그게 상표법에도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걸 내 권리에 속한다. 이 상표권이 있죠. 그거를 청구하는 게 적극적 권리범용 심판이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이긴 겁니다. 인용이 확정돼서. 그렇죠? 그러면 권리범위에 속한 거잖아요. 이 사용이 B에 대한 사용이. 그러다가 이제 을이 다시 B를 가지고 아니 나 저 상표권에 솔직히 속한다고 했지만 난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일사부재리는 이제 당사자 간에 어떻게 있지만 이게 좀 누구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표에서는 결국엔 상품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 사실, 동일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확정됐다면 자, 적극적 권리범용 심판하고 소극적 권리범용 심판은 어떤 청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동일 심판으로 쳐요. 그래서 동일 심판을 그래서 세 가지 동자가 나와요. 동일 사실, 동일 증거, 그다음에 동일 심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판이 처음으로 진행된 심판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안 판단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각하 신결되면 안 되고요. 본안 판단을 해서 확정이 됐을 때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대해서 동일 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 그래서 심결실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내용 요건을 따져봐서 이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128조에 따라서 부적법 심결각하 됩니다. 부적법 심결각하다 그러면 무조건 128조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128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더블 제퍼디, 더블 크라임 영어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이미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또 동일 사실, 동일 증거, 그다음에 동일 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심결각하된다. 어떻게? 일사부재리라는 120조에 해당돼서 부적법 심결각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걸 뭐하러 하냐 이거죠. 한번 처리한 걸. 그걸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심판의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 더블 크라임 영화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SG주도 미모 뭐 지금 다 늙었겠지만 또 이쁜 배우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미니 존스 명배우도 나오니까 그 연기도 한번 보시면서 일사부재리를 떠올리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53회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53회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